외교 안보인데요.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 타격에 대한 공방 함께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선제 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을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현재 외교안보 상황이 비쳤을 때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마치 전쟁을 먼저 도발하자는 취지로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속칭 이거는 억가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깐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선제 타격론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징후가 명확하고 그 시기가 대단히 임박했을 때 핵미사일로 남한이 공격받기 직전에 먼저 타격하겠다는 의미에서의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핵미사일이 만약에 우리 땅에 떨어진다면 100만 명이 죽을지 1000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의미에 대한 상황에서 후보들의 이해는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통령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미리 얘기한 것이 적절했느냐가 이제 아무래도 그 중점적으로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 같거든요. 글쎄요,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 7번 쐈거든요. 물론 윤석열 후보는 그 7번 다 쏘기 그 이전에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한 달에 7번씩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쏘고 이제는 뭐 ICBM 다시 재개를 하겠다고 소위 모라토리엄 폐기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 비춰볼 때는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번도 나왔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보수 진영 아니에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자,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17, 18차례 그 핵미사일 그 실험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에서도 정밀 타격론이 한번 나왔다가 토론 과정, 그 논의 과정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미 10여 년 전입니다. 그럼 선제 타격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이건 전쟁 상황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 핵무기를 발사한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 지금 어느 입장에서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어제 심상정 후보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액체 연료 주입하는 것을 핵무기 파악하는 전의 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액체 연료 씁니까? 고체 연료예요. 그리고 그 숲속으로 그 미사일 발사대가 숲에 숨어 있었고 어디에서 발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것도 지금의 전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군사 전략적 상황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 전략적 상황을 전혀 모른다? 지금 그 액체 연료 주입하는 시기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 타격론을 갖고 안보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표를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요, 이 선제 타격론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100대 기업 총수들에게 미리 한번 좀 그 여론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는 이런 징후가 파악할 때 선제 타격하겠습니다. 그럼 총수들이 물어보겠죠. 언제는 미사일 타격하는 이 징후를 파악합니까?
미국에서조차도 고체 연료로 쓰면서 그런 징후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징후를 파악한다? 그리고 징후를 파악하면 공격을 한다? 전쟁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거나 그러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모르면 캠프에서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자, 만약에 그런 일은 사전에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남한 쪽으로 핵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사실은 어떤 양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상당 기간 징후가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날까 말까 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벌써 몇 달 전부터 징후가 보이잖아요. 아직 발발은 안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될 수도 있겠죠. 그 엉뚱하게 전혀 엉뚱하게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핵미사일 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다소 엉뚱한 주장 같으시죠. 보세요. 이게 일반 무슨 국회의원 뽑는 선거도 아니고 국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평화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관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안보 문제나 대북 문제나 한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안보와 국방 문제를 철저히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하는 게 맞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배웠고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선제 타격론이. 그럼 캠프에서 그런 얘기 못하도록 해야죠. 그 얘기 개선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300대 기업, 100대, 1000대 기업들이요. 윤석열 후보한테 등 돌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묻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왜 그 얘기 안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왜 안 했을까요? 미국에서 왜 그런 미국 탭콘조차도 극보수 집단조차도 왜 그 얘기 안 할까요?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얼마나 불안한 징후를 보내는 겁니까? 경제를 망가뜨리자는 거예요. 예. 뭐 이 부분이 사실 두 후보가 가장 그 극명히 갈리는 부분인데 선제 타격뿐 아니라 사드 배치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드 앞으로 배치는 토론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점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건 제가 먼저 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뭐 SLBM을 이해나 했나 모르겠어요. SLBM은 아시죠 뭔지. 우리 김용남 의원은 아주 똑똑하고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잠수함이 서해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물론 서해안은 수심이 깊지 않았고 그런 그 잠수함을 그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해안으로 잠수함이 파고 내려갔고 거기서 SLBM을 그 대한민국 땅에다 발사를 한다고 한다면 사드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방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격투기에서도요 머리만 때리는 게 아니고 옆구리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이게 무슨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사드를 SLBM을 발사하게 되면 사드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물어봤는데 SLBM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드로 대한민국을 발사할 때 고각도 발사를 한다고요? 그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고각도 발사 실험은 했지만 여긴 장사정포 사정거리예요. 예. 여기다 뭐 하려고 사드 때립니까? 예.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드는 정말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맞추기 위한 게 사드입니다. 그리고 그 고도보다 낮게 날아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고도가 낮은 미사일로 공격받을 때 또 고도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미사일로 공격받을 때 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드 포대가 3개가 있으면 커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지금 경북 성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실은 2개 포대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사드로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드 배치하면 그러면 옆에서 측면에서 잠수함에서 때리는 거 막을 수 있냐? 아니, 막을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막아야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제가요. 그런 예. 식으로 공격하시면 안 되죠. 제가요. 예.
캠프에다가 윤석열 캠프에다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 사드 2기 더 두 기 더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어제처럼 좀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충남에다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충남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제 충남 충남이라고 가능성을 얘기했죠. 몇 개 여러분 지역을 얘기하면서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두 기를 더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다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라니까요. 예, 이 그리고 부분은 그리고 선거운동 하시라고요. 예. 나는 예를 들어 사드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충남에 배치하겠습니다. 충남 어느 지역에 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개는요. 저기 강원도 어디에 배치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인천 어디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이거 배치하는 걸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자, 사드 배치한다 그러면요. 찬성하는 여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배치한다 그러면요. 90% 이상이 반대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드에 대해서는 남의 집에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만 막상 내 지역에 들어오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뭐냐? 예. 전쟁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미래산업고 일자리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좀 특이한 점이 좀 한간의 예산과는 다르게 배우자 논란이 거의 지금 거론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기조가 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왜 언론이 이렇게 거론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서로 이제 누가 먼저 총을 쏘기 전까지는 총을 안 쏘겠다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관련한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첫 토론회인 만큼 상대방이 총을 쏘기 전에는 탐색전이었다. 나도 예. 안 쏘겠다. 예. 언젠가 근데 어느 쪽에서는 먼저 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 캠프 다 전체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빅데이터 이런 분석이 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본진에서 싸울 때는 배우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주변 곁가지 문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옆에 있는 뭐 대변인들이나 이쪽에서 싸우는 것은 적절하지만 예. 후보들이 나서 그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재명 후보도 앞으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제 김혜경 여사 슬쩍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노래 보니까 발을 싹 빼는데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냐 예. 김건희 씨의 무당이냐 이건 논쟁하면 국민들 좋아할까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까지도 진흙탕 난장판 싸움을 했으면 앞으로 좀 건설적인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내부 자정 시계가 좀 울린 거 아니냐, 자정 종소리가 좀 울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김혜경 여사 그 발언할 때요 조심하세요.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무당론을. 아니 겁까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겁 안 먹어요. 어제 그래도. 보니까 윤석열 예. 후보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지 마세요. 검찰총장답게 예. 막 칼을 치더라고 이렇게. 첫 번째 TV 토론이어서 저희가 많은 관심도 갖고 해서 오늘 토론을 해봤고요. 앞으로 좀 확정이 됐죠. 4차례 더 TV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시사톡 알고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